자, 오늘은 삼각형의 오심 중에서 우리 삼각형의 오심이 있다라는 건 알고 있죠? 삼각형의 오심. 우리가 이제 외심하고 내심은 많이 들어봤을 거고, 그리고 아마 외심과 내심에 관한 강의 내용들은 우리 교과서에도 충분히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전 강의에도 외심, 내심 강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삼각형의 오심, 이제 교과 과정에서 빠지기는 했는데, 심화 문제에서 나온다거나, 특히나 방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원과 더불어서 잘 나오고 있는 애예요. 그래서, 무게중심. 무게중심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까지 따라다녀서 이렇게 세 개는 교과 과정에 남아있죠. 그 다음에 수심하고 방심이 있는데, 방심이라는 걸 배우진 않지만 중학교에서도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도 문제로 나오고 있고, 수심은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수심에서 좀 잘 봐야 될 여러 가지 원리 원칙들이 있어서 수심은 조금 더 이제 신경 써서 봐야 됩니다. 오늘은 무게중심과 수심에 관한 얘기를, 수심 방심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외심 내심에 관해서 궁금한 사람들은 외심 내심은 이전 강의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무게중심 먼저 합시다. 얘도 교과 과정이니까 무게중심도 어딘가 고등학생 때 찾아보면, 고등학교 강의에 찾아보면 있을 거고요. 중학교에서 무게중심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좀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외심이 뭡니까? 외심은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그쵸? 그럼 그림 간단히 그려볼까요? A와 B의 수직이등분선, B와 C의 수직이등분선, C와 A의 수직이등분선이 절묘하게 한 점에서 만나요. 수직이등분선의 의미는 뭐냐면 얘와 얘 사이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원을 그리면 이런 원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외심에서 중요한 건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있다. 거기까지 우선은 좀 알아놓으면 될 거고요. 중학교에서는 얘랑 얘랑 합동, 얘랑 얘랑 합동, 얘랑 얘랑 합동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성질들에 대해서 배울 거고, 요 각이 이 각의 2배다. 이게 이제 중심각, 원주각 개념으로 3학년 때는 확장이 됩니다. 어쨌든 외심에 대해선 지금 얘기한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외심을 이제 해석할 준비는 된 거예요. 자, 내심은 뭡니까? 내심은 내저번의 중심인데 실제 정의는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그러면 내심이라는 건 어떤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이 각의 이등분선, 요 각과 요 각이 같고요. 요 각의 이등분선, 요 각의 이등분선이 같을 때 요 각의 이등분선이 절묘하게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의 개념이 뭐냐면, 각의 이등분선은 요 길이와 요 거리가, 너무 삐딱하게 그렸네, 같은, 그게 이제 각의 이등분선인데 얘랑 얘랑이 왠지 왜 합동인지는 RHA 합동이에요. 어쨌든 요거는 이제 내심 외심에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고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요 세 개의 길이가 같아서 원이 이렇게 그려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가 합동이고 여기가 합동이고 여기가 합동이다, 이런 얘기하고, 내심에서 중요한 건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내저번의 반지름의 세변의 길이의 합이다. 요 공식까지 알고 있으면 좋고, 이제 요런 길이를 구하는 방법, 세변의 길이를 줬을 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외심에 관한 얘기를, 오심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 무게중심에 관한 얘기를 해봅시다. 무게중심의 정의는 뭘까요? 무게중심의 정의, 중선의 교점이에요. 중선이라는 건 뭘까요? 중선은
어떤 삼각형 ABC에서 대변의 중점으로 이렇게 그은 선을 우리는 중선이라고 해요. 그러면 B에서도 AC의 중점으로 중선을 그을 수 있어요. C에서도 AB의 중점으로 중선을 그을 수 있어요. 얘가 왜 한 변에서 만나는 거 맞아? 네, 맞아요. 요거 증명은 오늘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증명을 좀 해볼까요? 좋아요.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이 중점 연결 정리와 좀 관계가 있는데 어쨌든 얘가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얘를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게중심에서의 특징 뭐 몇 가지가 있어요. 2대1, 뭐 6조각의 넓이가 같다, 뭐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저 녀석이 왜 한 점에서 만납니까? 저 세 개가 정말 엇갈리면 어떻게 합니까? 자, 요걸 증명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어떤 삼각형 ABC하고 똑같은 삼각형입니다. AM과 AM의 교점과 ABL의 교점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은 요 둘이 분명히 만나는 점이 있을 거예요. 얘를 G1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G1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CA의 중점과 CB의 중점을 이었으니 이렇게 이으면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1대2의 닮음이죠. 뭐 아직 닮음을 안 배운 사람이라면 그냥 요 삼각형의 2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평행하고 요 길이가 얘의 딱 절반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점 연결 정리를 알아야 되는 거라서 그러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역시 닮음이에요. 왜냐면 이게 평행하기 때문에 요각하고 요각이 같고 요각하고 요각이 같아서 닮은 형태이고 얘하고 얘하고의 닮은 비 몇 배나 닮았습니까? 얘가 1이고 얘가 2라고 그랬죠. 2배라고 했죠. 1대2의 닮은 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만약에 얘가 B라면 얘가 2B예요. 아, 2대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역시 이쪽도 2대1이에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요 G1이라는 요 점은 BL을 2대1로 나누는 점이에요. 즉 3등분점 중에 오른쪽 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똑같은 삼각형에서 BL하고 이번엔 얘가 아닌 CN하고의 교점을 알아볼 거예요. 얘도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얘가 중점이니까 여기와 여기가 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2배 확장된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해서 2배 확장된 삼각형이고 그래서 얘랑 얘랑 평행하고 길이가 절반이에요. 얘가 2배라는 얘기죠. 또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닮음입니다. 2배짜리 닮음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2대1이고 여기가 2대1이에요. 그러고 봤더니 요 점을 G2라고 하면 G2도 BC를 2대1로 나누는 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얘하고 얘가 만나는 점도 2대1로 나누는 점이고 얘하고 얘가 만나는 점도 2대1로 나누는 점이니까 그 점은 G1하고 G2는 결국 같은 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세 개의 중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걸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증명을 뭐 설령 못 외우더라도 우리가 삼각형에서 무게중심에서 외워야 될 거, 무게중심은 중선을 2대1로 내분합니다. 나눈다. 2대1로 나눠요. 여기가 2대1이에요. 자, 여기까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요 무게중심에서 똑같은 그림을 다시 하나 그려볼게요. 똑같은 그림을 그린다면
이 6조각의 넓이는 모두 똑같습니다. 왜 이 6조각의 넓이가 똑같을까요? 이것도 간단하게 증명해 볼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삼각형을 나누면 여기가 밑변이 똑같고 높이가 똑같으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넓이가 똑같다라는 건 인정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얘를 요 삼각형을 반반 쪼갰으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가 넓이가 똑같다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하고 여기도 넓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큰 삼각형을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자르면 여기가 중점이기 때문에 이쪽하고 이쪽이 넓이가 똑같아요. 즉 Q하고 R하고 넓이가 똑같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삼각형을 이렇게 잘라서 이쪽하고 이쪽이 넓이가 똑같거든요. 여기가 중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과 이쪽이 넓이가 똑같으니까 P하고 Q하고 넓이가 똑같아요. 즉 PQR의 넓이가 모두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6조각의 넓이가 똑같다라는 것까지 알면 중학교에서 배우는 무게중심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네, 넘어갈게요. 자, 무게중심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방심을 먼저 할게요. 방심은요, 한 내각과 두 외곽의 교점입니다. 자, 얘가 이제 중학교 때 문제로 나온다고 했는데, 이제 많이 보는 그림은 많이 본 그림일 거예요. 자, 어떤 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삼각형을 이렇게 직선으로 그릴게요. 자, 이러한 삼각형 ABC가 있어요. 우리가 요런 각의 이등분선, 요 각의 이등분선으로 만나는 점이 내심이었죠. 이렇게 거기까지는 기억하고 있죠.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지금 할 얘기는 얘를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려야 되는데, 얘의 각의 이등분선과 이번에는 각 A의 각의 이등분선하고 각 B의 요 내각이 아니고요, 요 외곽을 이등분할 거예요. 여기랑 똑같이 쓰면 안 되죠. 이번엔 각 C도 외곽을 이등분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또 절묘하게 만납니다. 절묘하게 만나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선은 만난다고 확인을 하세요. 자, 얘가 방심입니다. 그럼 방심은 몇 개냐면 3개예요. 왜냐면 각 A의 이등분선과 BC의 외곽이었죠. 각 B의 이등분선과 CA의 외곽이 만나는 요 점도 방심이 될 수 있고요. 각 C의 이등분선과 A의 외곽, B의 외곽이 이렇게 또 만나면 이쪽에서도 방심이 나옵니다. 방심은 내심은 내접원을 만들어요. 방심은 방접원을 만들어요.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수직을 긋고 이쪽으로 이렇게 수직을 긋고 이쪽으로 이렇게 수직을 그어서 컴퍼스로 그려보면 이런 원을 만들어요. 우리가요, 요 삼각형, 그림이 조금 삐딱한데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보면 지금 그림 모양이 좀 이상해서 그런데 직각이고요. 빗변을 공통으로 하고 한각이라서 RHA 합동이에요. 마찬가지로요. 지금 이제 이쪽이 이상하니까 이쪽도 이상한데 여기도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RHA 합동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고요. 요렇게 만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죠? 이게 이제 왜 만나는지를 증명하려면 조금 더 얘기를 길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를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빨리 생각해 볼게요. 삼각형을 선분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떤 직선으로 그린다면 이 세 직선에 모두 접하는 원은 모두 4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요 내접원 하나 있죠. 얘 그릴 줄 아나요?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그 다음에 요쪽의 외곽, 요쪽의 외곽, 요쪽의 내각이 만나는 요런 원 하나, 요 내각, 요 외곽, 요 외곽이 만나는 요런 애 하나, 얘의 내각, 얘의 외곽, 얘의 외곽이 만나는 요런 애 하나. 아, 방저번 3개와 내저번 1개. 이렇게 세 직선과 만나는 원은 모두 4가지를 그릴 수 있다. 그 중에 하나의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서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겁니다. 이건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는 얘기인데요. 요 그림을 조금만 다시 그려볼게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각의 이등분선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서 수직 좀 뭐가 좀 삐딱하긴 한데 어쩔 수 없네. 여기서 수직 이렇게 그리면 요런 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많이 나오는 얘기는 이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 삼각형 ABC의 둘레 길이는 A에서 여기에 접하는 점을 P, A에서 여기에 접하는 점을 Q라고 얘기하면 얘는 AP 길이의 2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B에서 P까지의 거리랑 B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똑같아요. C의 입장에서 보면 C에서 여기까지 거리랑 C에서 Q까지의 거리가 똑같죠. 맞아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얘는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인데 BC를 여기 요 점을 R이라고 할까요? AB 더하기 BR 더하기 RC 더하기 CA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AB 더하기 BR은 AB 더하기 BP로 바꿀 수 있고 RC 더하기 CA는 RC를 CQ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AB 더하기 BP는 AP이고요. CQ 더하기 CA는 AQ예요. 그런데 AP하고 AQ하고 똑같은 길이에요. 왜냐면 이 점에서 여기까지 그은 거랑 여기까지 그은 게 똑같거든요. 그래서 AP의 2배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참고로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는 문제예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요게 방심이에요. 자, 방심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왜 합동이냐라는 것까지 이제 알면 조금 더 좋겠고요. 어쨌든 요 문제 구조 하나만 파악하고 이제 접근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학교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죠. 이런 문제들이 나오죠. 어떤 원이 있고 이게 접선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신기한 것들은 이런 겁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선을 이렇게 긋든 어떻게 그어도 그럼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APQ라는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어쨌든 APQ라는 저 PQ를 내가 어떻게 저기다가 긋더라도 그렇죠? 참고로 얘가 지금 이 삼각형의 방심이 돼요. 왜냐면 그냥 이렇게 이 초록색을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으면 여기 접하는 얘랑 그으면 얘랑 합동이고 이게 각의 이등분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설령 삐딱하게 긋더라도 항상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차피 AB의 2배예요. 즉, 어떻게 막대기를 이렇게 세워도 이 삼각형 APQ, 파란색으로 보나 초록색으로 보나 둘레의 길이는 항상 AB 길이의 2배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응용한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방심에 대한 얘기가 끝났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심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수심은 교과서에서 거의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수선의 교점이에요. 뭐 중등 심화에서 종종 보이기도 하고요. 조금 어려운 고1 문제에서 수심들이 좀 나올 때가 있어요. 자, 먼저요. 수심에서 알아야 될 것 좀 몇 개, 조금 더 이제 넓게까지 가면 복잡하고요. 기본적인 것들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ABC가 있고요. A에서 BC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요. 얘를 H1이라고 합시다. B에서도 CA에 이렇게 수선을 내려요. 얘를 수선의 발을 H2라고 합시다. C에서도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가 H3인데 우리 또 궁금해야 돼요. 이게 진짜로 한 점을 지나갑니까? 네, 한 점을 지나가요. 왜 그렇죠? 이따가 증명할 겁니다. 얘는 뭐 이 증명을 하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지식들이어서 한 점을 지나갑니다. 어쨌든 얘를 수심이라고 합니다. 그럼 수심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수심은 사실 수심 자체의 특징보다도요, 이제 요 그림까지 좀 확장해서 조금 기억을 해놔야 돼요. 조금만 더 봅시다. 그리고 제가 정말 한 점을 지나갑니까? 저는 못 믿겠는데요. 자, 이제 볼게요. 얘는요,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A를 지나고 BC에 평행한 평행선을 하나 그려보세요. 좀 삐딱한데? 그 다음에 B를 지나고 AC에 평행한 역시 평행선을 하나 그을 거예요. 그 다음 C를 지나고 AB에 평행한 평행선을 하나 그려서 요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을 요쪽부터 PQR이라고 할 거예요. 자,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자, 이제 요 그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어려운 고등학교 1학년 문제에서 종종 나오는 문제예요. 자, 얘가요, 뭐죠? 얘가 평행사변형입니다. 그쵸? 왜냐면은 이쪽도 평행하게 그었으니까 두 개 평행하고 얘도 얘와 평행하게 그었으니까 얘가 평행사변형이에요.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라는 게 이해가 되시죠? 물론 저 세로로 서 있는 저 두 개의 그림도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얘도 평행사변형이에요. 맞죠? 얘랑 얘랑 평행하고 얘랑 얘랑도 평행하게 그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거랑 똑같은 길이네요. 여기도. 됐습니까? 자, 요렇게 PQR을 만들었더니 이 A에서 H, 아까 요 ABC 삼각형에서는 이게 수선이었죠? PQR의 입장에서 보세요. PQR의 입장에서 보면 요 AH는 수선이면서 이등분점이에요. 얘 수직 이등분선이네. 그러면 얘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얘도 평행사변형이니까 얘하고 얘가 똑같고요. 요 ABPC도 평행사변형이니까 얘랑 얘랑 똑같아요. 길이가 똑같고 얘 수직이거든. 왜냐면 얘랑 수직이니까 얘랑도 당연히 여기가 수직일 수밖에 없어요. BH2도 수직 이등분선이네요. 자, 요 점은 뭘까요? 요 점은 ABC의 입장에서는 수심이지만 PQR의 입장에서는 바로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인 외심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한 점에서 만납니다. 우리가 외심이 한 점에서 왜 만나느냐를 증명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저 앞쪽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얘는 PQR의 입장에서 외심이네. 수직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그래서 ABC의 수심도 한 점에서 만나는구나 라는 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이제 요 삼각형 말고 다시 또 이 안쪽에 조금 더 집중해 주세요. 얘랑은 각이 똑같아요. 요거를 A라고 할게요. 알파라고 할게요. 왜? 얘가 90 빼기 A거든요. 왜냐면 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죠. 그쵸? 근데 여기가 각 A니까 여기는 90 빼기 A죠. 그걸 알파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각 B하고 직각인 여기가 베타라고 놓을게요. 이거 90 빼기 각 B예요. 여기도 각 B예요. 그 다음 각 C하고 직각인 여기가 감마, 여기가 감마. 요러한 관계를 가지고요. 이게 이제 원주각이랑까지 해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떤 얘기까지를 할까요? 너무 복잡한데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요놈의 삼각형의 입장에서 얘는 외심이에요. 즉 요각하고 요각이 같고 요각하고 요각이 같고 요각하고 요각이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중학교 3학년 과정의 원주각 개념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중3 과정을 아는 사람들만 들으세요. 여기가 지금 요 사각형을 보면은요.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90도예요. 마주보는 두 변이 90도이면 우리는 이 사각형은 한 원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 알파이고 얘도 알파예요. 그러니 요 세모는 알파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해볼게요. 이쪽에서는 색깔을 조금 주황색으로 해볼까요? 얘랑도 여기가 90도, 여기가 90도여서 한 원위에 있어요. 그러면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이 알파여서 여기도 알파예요. 그래서 얘랑 각이 같아요. 마찬가지로요. 여기도 각이 똑같습니다. 여기는 베타고요. 감마예요. 그래서 이게 요 삼각형 H1, H2, H3라는 삼각형의 입장에선 요 점 삼각형 ABC의 수심은 바로 내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어려운 문제들이 강남 지역에서는 나오는데 기타 지역에서는 안 나오니까 어쨌든 수심까지 하면 요 정도 그림까지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나오는 거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